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멀리 있는 낯선이가 아니다. 바로 곁에 있으면서도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당신의 명예를 흔들고 당신의 인생을 서서히 좀먹는 잘못된 인간관계다. 장자는 경고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달콤한 말이라도 멀리해야 할 순간이 있다. 당신이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곧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가려 사귀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선택의 질이 곧 삶의 질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 당신은 이미 관계의 경계선을 다시 그어야 한다. 이 글은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불편하지 않다면 변화도 없다. 지금부터 인간관계의 본질을 송두리째 흔들고 당신의 내면을 각성시키며 단 한 문장으로도 당신을 즉시 멈춰 세울 장자의 지혜를 드러내겠다.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시작하라. 인간관계의 본질은 거리를 다루는 기술이다. 우리는 흔히 친절한 미소, 번듯한 직함, 유창한 언변을 신뢰의 증거로 착각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신뢰가 아니라 설득의 포장일 뿐이다. 장자는 굽어야 온전하다라고 했다. 고집스러운 정면 승부는 이익보다 손해를 만든다. 어리석은 자와 다투는 순간 당신은 오름을 얻고 관계를 잃는다. 논쟁은 승리를 남기지 않고 감정의 적금을 깨뜨린다. 좋은 관계는 주장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일관성, 책임감, 절제가 바닥을 굳힌다. 반대로 경솔함과 과도한 자기주장은 적을 만든다. 분노는 상대가 진 리모컨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해도 즉시 반응하지 마라. 반응하지 않으면 세상은 당신에게 싸움을 걸 수 없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사람, 말만 앞세우는 사람, 남의 갈등을 에너지로 삼는 사람에게서 한 발 물러서라. 경계선이 없는 호의는 빚이 되고 확인되지 않은 평판은 독이 된다. 남이 전해준 말에 화부터 내지 말고 내 눈으로 다시 보라. 인간의 마음은 곁에 있어도 헤아리기 어렵다. 그러니 판단은 느리게, 거리는 빠르게 조정하라.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에너지는 희소해진다. 선택의 질이 곧 삶의 질이 된다. 진짜 관계는 내 속을 존중하고 나의 경계를 인정한다. 억지 설득, 끝없는 변명, 반복되는 시험을 요구하는 연결은 관계가 아니라 소모다. 유연함은 굴욕이 아니다. 때로는 굽힘으로써 온전해지고 물러섬으로써 지킨다. 관계에서의 유연함은 전략적이며 자존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다. 오늘부터 규율을 세워라. 다툼 대신 거리두기, 단정 대신 관찰, 속단 대신 시간두기.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평판을 쌓아라. 당신의 분노, 주의, 신뢰는 통하다. 함부로 쓰지 말고 가치가 상승하는 곳에만 투자하라. 겉모습은 바꿔도 속마음의 기준은 바꾸지 마라. 내면의 일관성이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 결국 인간관계는 선택의 연속이며 좋은 선택은 싸움이 아니라 침착한 거리에서 시작된다. 싸우지 말고 굽어 온전해지고 속을 지키며 거리로 답하라. 그 한 끝이 당신의 명예와 건강, 재능을 끝까지 지켜준다.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멀리 있는 세계다. 장자는 물고기와 기러기를 예로 들었다. 깊은 물속의 고기는 낚시로 잡을 수 있고 하늘 높이 나는 기러기는 활로 쏠 수 있지만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도구로도 파악할 수 없다.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속까지 요란한 것은 아니며 남루한 차림새라고 해서 그 영혼까지 빈곤한 것은 아니다. 인간관계의 비극은 이 단순한 진리를 무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정과 손짓, 귀에 들리는 말투와 억양으로 상대를 해석하고 단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바닷물 위에 비친 달빛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붙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이미 사라지고 없는 허상일 뿐이다. 그래서 타인의 마음을 가볍게 단정하는 자는 반드시 실수를 반복한다. 겉만 보고 속을 평가하는 습관은 선입견을 낳고 선입견은 결국 관계를 파괴한다.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상대의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으며 거칠애로 꾸민 칭찬이 상대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장 현명한 태도는 함부로 남의 마음을 재단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직접 본 일조차 진실인지 의심해야 하는데 하물며 남이 전해주는 말에 휘둘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귀로 들은 흉담에 반응하지 말고 눈으로 본 단점에 함부로 결론을 내리지 말라. 남의 허물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것은 칼이 되어 돌아오고 남의 결점을 눈에 새기는 순간 그것은 독이 되어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마음의 불가측성을 인정하는 것이 곧 관계의 지혜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분노하지 말고 상대의 행동을 오해한다고 단정하지 말라.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 변하고 상황에 따라 빛나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좋은 관계는 상대의 마음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진짜 강자는 타인의 내면을 억지로 읽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알 수 없음 자체를 받아들이고 침묵과 절제를 통해 관계의 순결을 이어간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상대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아는 척하며 속단하는 그 순간이다. 올바른 관계의 기준은 평판이 아니라 증거다. 첫째,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가 맺는 관계망을 보라. 임금을 알고자 하면 신하를 보고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자식을 보며 한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의 벗을 보라는 고전의 규칙은 통계가 아니라 검증 절차다. 주변인이 성실하고 곧으면 그는 최소한 성실을 존중하는 질서를 세운 사람이고 주변이 늘 갈등과 변명으로 소란하면 그는 갈등을 양산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말보다 일상의 패턴을 기록하라. 약속 시간, 작은 비용 처리, 실패를 대하는 태도, 약자를 대하는 말투처럼 사소한 루틴은 그 사람의 본심을 가장 정직하게 폭로한다. 셋째, 남의 말로 사람을 재단하지 마라. 내가 직접 본 일도 진위를 의심해야 하는데 등 뒤에서 떠돈 말이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면 가까운 사이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넷째, 상대의 장점을 보면 내 안에도 그 씨앗이 있는지 점검하고 상대의 단점을 보면 나 또한 같은 결을 지니지 않았는지 먼저 성찰하라. 이 자기 점검 루틴이 습관이 되면 내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모이고 나쁜 인연은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 다섯째, 집안의 기풍을 읽어라. 검소함은 생활의 질서를, 온화함은 관계의 온도를 만든다. 집안이 화목하고 친구가 충실하면 설령 지금 가난해도 신뢰 자본은 풍성하고 사람이 돌지 않는 부유함은 곧 외로움과 위험을 뜻한다. 여섯째, 판단의 속도를 관리하라. 사실 수집은 느리게, 거리 조정은 빠르게, 확증되지 않은 정보에는 보류를, 반복되는 불성실에는 단호한 선긋기를 적용하라. 일곱째, 관계의 기본기를 지켜라. 귀로 남의 허물을 모으지 않고 눈으로 남의 단점만 골라보지 않으며 입으로 남의 결함을 퍼뜨리지 않는 세 가지 금기는 신뢰의 최저선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의 최종 체크리스트는 단순하다. 함께 있으면 평온이 증가하는가, 약속이 가벼워지지 않는가, 위기로 갈수록 말이 아니라 책임이 앞서는가. 이 세 문항에 일관되게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가까이 하라. 그것이 장자의 가르침으로 증명된 나이를 먹을수록 더 빛나는 인간관계의 표준이다. 경솔함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독이다. 장자는 경솔한 사람을 화재에 비유했다. 불이 번지면 눈앞에 모든 것을 삼키듯 경솔한 자는 어느 편에서든 쉽게 이용당하고 결국 자신과 주변을 함께 불태운다. 경솔함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판단의 부재이자 신뢰의 파괴다. 계획 없는 말, 준비 없는 행동, 순간적 충동에 휘둘리는 태도는 곁에 있는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 등을 돌리게 한다. 더 치명적인 것은 배움을 멈춘 무지다. 인생의 성장은 끊임없는 학습과 성찰에 달려 있는데 배움을 그친 자는 서서히 썩는 나무와 같다. 학교에서만 배우고 사회에 나오며 학구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과거의 작은 성취에 기대며 퇴보한다. 반대로 학생 시절에는 부족했더라도 꾸준히 배우고 노력하는 자는 늦게라도 반드시 크게 성장한다. 이 차이는 시간과 함께 극명해진다. 그렇기에 장자는 성실이 없는 곳에는 움직임도 없다고 단언했다. 경솔한 자는 성실하지 못하다. 진득하게 배우고 쌓는 대신 허세로 아는 체하며 모르는 것을 아는 듯 굴며 순간의 인정욕에 휘둘린다. 이 허세가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흉기다. 아는 채는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고 나의 무지를 드러내며 결국 신뢰를 무너뜨린다. 경솔과 무지는 늘 함께 다닌다. 배우지 않는 자는 경솔해지고 경솔한 자는 배우기를 멈춘다. 이 악순환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갉아먹으며 동시에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진시킨다. 그러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경솔한 자는 나의 시간을 불태우고 나의 신뢰를 낭비하며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반대로 배움에 목마른 사람,
자기 모름을 인정하는 사람, 조급하지 않고 성실하게 길을 쌓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동행할 가치가 있다. 결국 인간관계의 분기점은 여기에 있다. 경솔과 무지의 손을 잡느냐, 성실과 학습의 손을 잡느냐, 당신이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 궤적은 정반대로 갈라진다. 세상에는 절대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장자의 선언은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을 완전히 뒤흔든다. 우리는 늘 눈에 잘 띄는 능력, 당장 돈이 되는 재능,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하지만 장자는 오히려 볼품없어 보이는 나무에서 진리의 단서를 발견했다. 곱게 뻗고 반듯한 나무는 목수에게 잘려나가지만 뒤틀리고 울퉁불퉁한 나무는 그 모양새 때문에 베어지지 않고 오래 살아남는다. 처음에는 하찮아 보였던 그 나무가 시간이 흐르자 산을 푸르게 하고 햇볕을 피할 그늘을 제공하며 비바람을 막아주는 의지가 된다. 쓸모없다고 평가받던 존재가 결국은 모두를 살리는 쓸모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 화려한 이력, 탁월한 언변, 강렬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만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겉보기에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 조용히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삶의 버팀목이 된다. 장자의 지혜는 우리에게 경고한다. 쓸모없음이란 판단 기준 자체가 이미 편견이라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효용으로만 사람을 재단하면 진정한 가치를 놓치고 만다. 오늘 내가 무심코 지나친 사람, 하찮게 여긴 관계가 내일 가장 큰 울타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의 성패는 지금 당장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곁을 지켜주는가로 결정된다. 빠른 속도로 인정받는 관계는 쉽게 무너지고 당장은 무심해 보이는 인연이 오히려 오래도록 남아 삶의 그림자를 덮어준다. 인생의 비극은 쓸모 있어 보이는 것만 붙잡다가 정작 중요한 쓸모없음의 힘을 놓치는 데 있다. 그러니 판단을 바꿔라. 지금 쓰임이 없다고 버리지 말고 지금 화려하지 않다고 무시하지 마라. 진짜 관계는 효용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다.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의 기준은 결국 나의 마음속 잣대일 뿐이며 그 잣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교만은 성취를 삼키는 최초의 균열이고 겸손은 성취를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다. 장자는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만이 겸손할 수 있다고 했다. 고개를 숙일 내적 안정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허세로 자신을 부풀리고 그 허세는 판단을 흐려 실패를 불러온다. 교만은 자신을 비출 거울이 없다. 스스로의 단점과 한계를 못 보니 계획은 느슨해지고 실행은 산만해지며 결국 작은 실수도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큰 재앙으로 터진다. 반대로 겸손은 현실 감각을 되살리는 운영체제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능력, 질문으로 맹점을 드러내는 습관,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는 질서가 바로 고수의 기본기다. 말은 계획으로 시작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오만으로 망친다. 성과를 과장하고 공을 자랑하면 동료는 흩어지고 인정은 달아난다. 명예는 포장으로 붙이는 라벨이 아니라 공을 이룬 뒤 자연히 따라오는 결과다. 그러니 스스로를 단련하는 규율을 세워라. 첫째, 작은 지혜로 큰 지혜를 넘보지 말 것. 여름 매미가 겨울을 모르는 법, 경험의 범위를 넘어선 영역엔 겸허하게 배움으로 접근하라. 둘째, 칭찬에 취하지 말 것. 아첨은 달콤하지만 판단을 썩게 한다. 나를 과도하게 띄우는 이는 내 성장을 해치는 적이고 나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는 나를 살리는 스승이다. 셋째, 성과는 숫자로 말하고 공은 나누어라. 기준, 데이터, 기여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장 앞서 세운 이름은 팀의 이름이어야 한다. 넷째, 권세로 사람을 누르지 말 것. 지위를 등에 업은 오만은 신뢰 자본을 소각하고 한 번 잃은 신뢰는 어떤 말재간으로도 복구되지 않는다. 다섯째, 침묵을 전략으로 삼을 것. 회의에서 마지막에 말하되 핵심만 명료하게 메모로 책임을 명문화하고 약속은 시간으로 증명하라. 여섯째, 매일의 작동 점검표를 가져라. 오늘 나는 틀렸을 가능성을 기록했는가? 반대 의견을 실제로 반영했는가? 공을 타인에게 돌리고 책임은 내가 받았는가? 일곱째, 검약과 공손을 습관화하라. 화려함은 시선을 끌지만 검약은 신뢰를 쌓는다. 예산과 말수, 칭찬과 지적의 비율을 관리하라. 여덟째, 속도보다 정합성. 서두르는 자는 실수를 숨기고 겸손한 자는 오류를 드러내어 시스템을 고친다. 아홉째,
실패의 저작권을 확보하라. 변명 대신 재발 방지안을 공개하고 학습 곡선을 보여주는 사람이 다음 기회를 얻는다. 열째, 하루 한 번 거울 없는 거울을 들여다보라. 타인의 피드백을 거울 삼아 스스로의 맹점을 채우는 의식이다. 결론은 단순하다. 교만은 단기적 쾌감과 장기적 파국을, 겸손은 단기적 고요와 장기적 상승을 낳는다. 오늘 당신이 선택할 것은 화려한 포장인가, 견고한 구조인가? 겸손을 택하라. 그것이 가장 공격적인 성장 전략이며 끝까지 살아남는 유일한 방식이다. 말은 칼보다 깊이 배고 불보다 빠르게 번진다. 장자는 인간관계의 위태로움이 대개 입에서 비롯된다고 경고했다. 아무리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어도 여과 없이 내뱉는 한마디가 상대의 가슴을 갈라놓고, 아무리 탁월한 지성을 지녀도 경솔한 말버릇 하나가 모든 신뢰를 허물어뜨린다. 좋은 말은 비단보다 따뜻해 상대를 감싸지만 나쁜 말은 창보다 날카로워 상대의 영혼을 찌른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힘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이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나의 인격이자 신뢰의 화폐다. 내가 내뱉은 말이 결국 나를 다스린다는 역설은 냉혹하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관계를 다스릴 수 없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침묵을 전략으로 삼는다.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지 않고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 하지 않는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말은 선입견을 낳고, 선입견은 관계의 눈을 멀게 한다. 사람들은 입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칭찬은 발이 달려 빠르게 퍼지고 험담은 날개가 있어 더 멀리 날아간다. 내가 무심코 뱉은 말 한 줄이 이미 여러 갈래의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말은 줄이고 관찰은 늘려야 한다. 필요 없는 농담은 무겁게 다루고 불필요한 비판은 삼켜야 한다. 말을 아낀 자만이 진짜 권위를 가진다. 반대로 수다스럽고 비판에 중독된 자는 신뢰를 갉아먹고 언젠가 반드시 고립된다. 타인의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언급하는 것은 독이다. 화려해 보여도 속은 공허할 수 있고, 남루해 보여도 내면은 단단할 수 있다. 직접 대화해보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순간 나는 이미 무지의 포로가 된다. 그러므로 언어의 첫 번째 규율은 말하기 전에 멈춤이다. 머릿속에 떠오른 문장이 진실을 살리는가, 아니면 관계를 해치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는 결코 내뱉지 말라. 언어는 무기이자 약이다. 칼로 사람을 베는 자는 죄인으로 기록되지만 말로 사람을 베는 자는 종종 영웅으로 포장되곤 한다.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고립과 추락이다. 장자가 강조한 언어의 힘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의 기술이다. 말이 곧 나의 얼굴이며 침묵이 곧 나의 방패다. 진정한 고수는 말로 싸우지 않고 침묵과 행동으로 이긴다. 어울려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의 8가지 유형은 장자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날카로운 경고다. 첫째는 주착하는 자다. 자기 일도 아닌데 함부로 끼어들어 남의 일을 어지럽히는 사람, 부탁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의견을 보태며 혼란을 키우는 자다. 이들은 상대의 필요가 아닌 자기 과시욕으로 움직이며 결국은 미움과 불신을 자초한다. 둘째는 망령된 자다. 상대가 묻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조언을 늘어놓는 사람이다. 경청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며 아는 채 아는 허세로 관계를 피폐하게 만든다. 셋째는 아첨하는 자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비굴하게 웃고 달콤한 말을 늘어놓지만 그 목적은 언제나 자기 이익이다. 그들은 당신을 떠받드는 척하면서 결국 당신의 자원을 빼내고 무너뜨린다. 넷째는 푼수 같은 자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자기 생각을 쏟아내며 분위기를 흐리는 자다. 지식이 조금 있다고 함부로 떠들며 경청을 모르고 경계심을 무너뜨린다. 이들의 가벼운 혀는 신뢰를 파괴하는 칼이다. 다섯째는 참소하는 자다. 남의 단점과 흠결을 과장하며 즐기는 사람으로 타인의 부족함을 들춰내면서 스스로 돋보이려 한다. 하지만 참소는 결국 습관이 되고 그는 타인을 무너뜨리려다 자기 자신을 먼저 침몰시킨다. 여섯째는 이간질하는 자다. 사이좋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집단 속에서 평판을 무너뜨리며 아무렇지 않게 뒷담화를 일삼는다. 그들은 자신이 관계의 독을 퍼뜨리는 줄조차 모르고 살아가며 곁에 두는 순간 나 또한 오염된다. 일곱째는 간특한 자다. 상대의 잘못을 보고도 괜찮다고 달래며 오히려 타락을 부추기고 파멸을 즐기는 사람이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은 뱀처럼 교활하며 상대의 몰락을 은밀히 조장하는 이들은 명백한 악이다. 여덟째는 음흉한 자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대의 마음을 탐색하며 이용할 타이밍을 기다린다. 그들의 친절은 계산이고 그들의 관심은 터치다. 이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결국 당신을 파멸로 끌어들인다. 이 8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겉으로는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결국은 나를 어지럽히고 내 삶을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장자는 이들과의 관계를 불길처럼 멀리하라고 말했다. 가까이 할수록 위험에 노출되고 그들의 독은 반드시 전염된다. 인생의 원칙은 단순하다. 이런 자들과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성공한 것이다. 진정한 친구는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끌어올리는 존재다. 아첨은 달콤하지만 성장을 부패시키고 직언은 쓰라리지만 인생의 방향을 바로 세운다. 내 잘못을 눈감아주는 이는 동행이 아니라 방관자이고 내 허위를 찢어 꾸짖어주는 이는 스승이자 벗이다. 뜻이 맞지 않으면 한마디도 많은 법이고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면 술 1000잔도 모자란다. 문제는 헷갈리는 징후다. 칭찬이 잦은데 기준이 없다면 그는 내 호의를 탐내는 자이며 비판이 날카로운데 책임을 함께 지지 않는다면 그는 경쟁자일 뿐이다. 진짜 친구는 내 부재 중에 내 이름을 지키고 내 앞에서는 직언하며 실패 앞에서는 변명 대신 방법을 같이 찾는다. 선물보다 시간을, 위로보다 기준을, 공감보다 재발 방지를 건넨다. 반대로 거짓된 동행은 내 감정을 부풀려 행동을 흐리게 하고 비밀을 흘려 관계를 소모품으로 만들며 공이 생기면 앞에 서고 과오가 생기면 뒤로 숨는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취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종종 편안함에 취해 관계의 실력을 잃는다. 귀에 달라붙는 칭찬에 취해 경계심을 잃고 순간의 화해에 취해 원인을 덮는다. 그러니 벗을 가르는 기준을 재설계하라. 나의 성장에 비용을 치를 각오가 있는가? 내 실패의 밤에 도착하는가? 내 성공의 낮에 한 발 물러서는가? 내 앞에서만 정의롭지 않고 내 뒤에서도 나를 변호하는가? 말은 짧고 기록은 꼼꼼한가? 약속을 시간으로 증명하는가? 진정한 친구는 나의 한계를 이용하지 않고 나의 가능성에 투자한다. 그는 내 속을 존중하고 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며 감정의 불길을 키우지 않고 책임의 물을 끼얹는다. 오늘 내 곁에 사람을 점검하라. 내 자존을 두껍게 만드는가 아니면 얄팍하게 만드는가? 나를 단단하게 하는 꾸짖음과 기준이 있는가 아니면 그럴싸한 칭찬과 끝없는 변명뿐인가? 결국 우정의 본질은 정서적 쾌감이 아니라 도덕적 상승이다. 나를 더 정확하게, 더 겸손하게, 더 책임있게 만드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이미 충분하다. 그 한 사람을 지키고 나머지 소음을 멀리하라. 이것이 나이를 먹을수록 빛나는 관계의 최소 원칙이며 평생의 명예를 지키는 최단 거리다. 인생과 관계의 최종 원리는 단순하다. 속은 기준으로 굳히고 겉은 상황에 맞춰 유연히 바꾸며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자신을 입증하라. 내면의 원칙은 나침반이고 외부의 예법은 투시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툭은 고쳐 매되 나침반은 틀지 않는다. 원칙이 없는 유연함은 변명이고 유연함이 없는 원칙은 독선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핵심 가치는 수치와 기록으로 매일 검증하고 태도와 표현은 상대와 맥락에 맞추어 매끈하게 조정하라. 약속은 시간으로, 신뢰는 반복으로, 존중은 경계로 증명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투명하게, 낯선 관계일수록 더 단단한 규칙으로 대하라. 침묵은 방패, 경청은 레이더, 질문은 등대다. 먼저 듣고 정확히 묻고 필요한 만큼만 말하라. 평판을 소비하지 말고 쌓아 올려라. 편리함 때문에 기준을 낮추지 말고 두려움 때문에 속도를 높이지 마라.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자연히 붙고 구조가 견고하면 성과는 늦게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부터 행동 설계를 바꿔라. 하루의 언어를 줄이고 확인 절차를 늘리며 즉흥적 감정 결정을 장부화하라. 가까워질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익숙해질수록 더 감사하라. 도움은 조용히 주고 공은 나누고 잘못은 먼저 인정하라. 당신의 시간, 주의, 신뢰를 예산처럼 편성하고 관계를 자산처럼 관리하라. 반복되는 불성실에는 미련 없이 출구를 열고 드물지만 꾸준한 성실에는 지분을 늘려라.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축적된 책임이다.
속은 지키되 겉은 다듬고 원칙은 단단히 붙들되 태도는 부드럽게 흘려라. 이것이 장자가 가리킨 인간관계의 궁극적 공력이며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지는 삶의 방식이다. 지금까지 지혜의 지도와 함께 장자의 인간관계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과의 어울림이고, 인생을 세우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입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단 한 명의 진정한 친구, 그리고 지켜야 할 단 한 줄기의 원칙이 결국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말은 줄이고 행동으로 증명하며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명예와 평온을 지키는 최후의 무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